예, 사실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제가 중간에 좀 사실 일찍 끊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이 원격으로 이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직은 서툴러서 이 자료를 올렸을 때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혹시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관련 이런 자료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한문 문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삼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왕을, 그러니까 항우죠. 항우를, 유방이죠. 유방을 포위하는 장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왕들을 쫓아내고 자기의 측근들로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천하의 모든 인물들을 다 재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읽어가면서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미리 다 내용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읽고 이러지 않고요. 위에 도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면서는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위왕표 위서위왕 왕 하동 도 평양. 위왕표를 옮겨서 사랑서 옮기는 거죠. 옮겨서 서위왕으로 삼고 하동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고는 평양에다가 도읍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얘기죠. 하구 신양자 장이 패신야 선하 하남군 영초 하상 고입 신양 위 하남왕 도낙양. 하구 땅의 신양이라는 사람은 장이 패신이라 장이의 패신이라 패라는 것은 총애하는 신하라는 뜻인데요. 단순하게 총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측근일 경우에 패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패자가 쓸 때는 문맥상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쓸 때가 있습니다. 최측근 가운데에서 정말 손발이 되도록 하는 그 신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총애는 총애지만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을 넘어선 아주 사적으로까지도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 그럴 때 패자를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 장이의 패신이다. 지금 장이는 조나라 사람으로 이 나중에 항우를 이제 따랐던 인물이죠. 선하, 이 신양이라는 사람은 먼저 하남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떨구고 그런 얘기죠. 떨구고 영초 하상에서 초나라를 맞이하였기에 그러므로 신양을 세워서 하남왕으로 삼고는 낙양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한왕성 인 고도 도 양적. 한왕성은 고도로 말미암아이죠. 그러니까 본래 한왕이었던 거예요. 한왕은 본래 고도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양적 땅에서 도읍하도록 하였다. 조장 사마앙 정한해 수유공 고이방 위은왕 왕한해 도조가. 조나라 장수 사마왕은 한해 땅을 평정을 하면서 수차례 공을 세웠기에 그러므로 앙을 세워서 은왕으로 삼고 한해 왕노릇 하면서 즉 한해를 다스리도록 한 거죠. 조가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조가라는 지명이나 은이라는 지명은 그 지역이 옛날에 은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름이나 이 지명들이 그냥 나온 것들은 아닙니다. 조왕헐 위 대왕. 조왕헐을 옮겨서. 자, 이 옮긴다는 말은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제후도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조왕인 조헐을 대왕으로 삼았어요. 대땅으로 가란 얘기죠. 그리고 조상 장이 소현 우종 입관 고입 위 상산왕 왕조지 도양구. 조나라의 재상 장이 아까 장이 나왔었죠. 소현 평소에 현명하였고 게다가 종입관 종은 누구를 쫓아서 항우를 따라서 입관 함국관에 들어갔기에 즉
입관이라는 말은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일어난 두 사람이 어쨌든 회왕의 약속하에 먼저 함곡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패자의 자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냥 함곡관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요즘 말은 중앙정계에 들어갔다. 또는 가장 핵심 지역에 들어갔다. 또는 가장 이 공을 세우는 자리에 끼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입관이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항우를 조차 함곡관에 들어갔기에 장의를 세워서 상산왕으로 삼았고 조나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고는 양국 땅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갑자기 은왕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갑자기 상산왕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갑자기 대왕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서위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왕표는 가로 열고 서위왕이라고도 표현해야 됩니다. 각각 이렇게 이런 말을 썼지, 이렇게 이 사람을 불렀지라고 생각하시 자꾸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당양군 경포위 초장 상 광군 도리포 위 구광왕 도륙 그랬습니다. 당양군 사실 당양군 앞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당양군이라고만 나왔지 경포란 이름은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름이 등장하네요. 당양군 경포 원래 경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영포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묵경이라고 하는 벼슬이 아니라 묵경이라는 형벌을 받은 뒤로 이 사람의 이 씨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성과 씨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타고난 혈연에 관한 문제라면은 이거는 혈연이 아니라 사후에 이게 태어난 뒤에 벌어진 수많은 어떤 관직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것처럼 좀 형벌을 당한 것으로도 씨가 정해진다. 경포는 위 초장, 초나라의 장수로서 상광군. 광군이란 말은 지금도 현대 중국어에서 우승한 것을 어느 경선대회에서 경연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관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공에 으뜸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군공 가운데 으뜸을 세웠기에 경포를 세워서 국왕왕으로 삼고는 육당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육자가 지명입니다. 육당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파군, 오예, 솔, 백월, 좌, 제후, 우종, 입관, 고입, 예위, 형산왕, 도주. 파군의 다 지명입니다. 오예라는 사람은 백월을 거느리고 백월은 사실 백월도 지명이에요. 백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제후들을 보좌하였고 또 조차서 함곡관에 들어갔기에 오예를 세워서 형산왕으로 삼고는 주 땅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여러분이 주목할 사람은 바로 이 누구죠? 이 사람이네요. 하나 더 나오네요. 이 오예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의제, 주국, 공호, 장병, 격, 남군, 유공, 인, 이보, 위, 임강왕, 도, 강릉. 의제의 주국인, 벼슬이 이름입니다. 이 주국보다도 높은 건 상주국이죠. 그러니까 의제의 주국인 공호라는 사람은 제가 푸른색을 처리 못했네요. 공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장병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동사입니다. 경남군 남군 땅을 공격해서 공을 세운 것이 많았다. 그로 말미암아 공호를 세워서 임강왕으로 삼고는 강릉 땅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이 공호라는 사람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오예하고 공호가 바로 의제를 살해하는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도읍하고 있는 주 땅과 강릉 땅은 바로 의제가 의제가 다스렸던 지역과 가까운 남쪽 지역입니다. 호북성 호남성 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이라서 보기 편하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사, 연왕, 한광, 위, 요동왕. 또 마찬가지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옮길 사자예요. 그러니까는 본래 있었던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연왕인 한광을 요동왕으로 옮겨서 요동왕으로 삼았다. 연장, 장도, 종초, 구조, 인종, 입관, 고, 입도위, 연왕, 도계. 연나라 장수였던 장도는 초나라를 따라서 초나라를 쫓아 조나라를 구원했다. 사실 구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나라를 정복한 거죠. 사실은.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항우를 따라 함국관에 들어갔기에 그러므로 장도를 세워서 연항으로 삼고 겟땅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이 겟땅은 지금의 북경 지역이에요. 사실요. 연나라가 원래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왕이었던 한광은 요동왕으로 쫓아내고 본래 장수였던 장도를 연왕으로 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사라고 하는 표현은 기존의 왕을 쫓아낼 때, 바꿀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 전왕, 전불, 위, 교동왕. 제왕인 전불을, 자, 불자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자고요. 요거는 불자예요. 그죠? 똑같이 부수는 수건건인데 요건 총 5획이에요. 총 4획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 불이에요. 전불. 제왕인 전불을 옮겨서 교동왕으로 삼았다. 제장, 전도, 종, 공구, 종공, 구조, 종공, 구조. 인종, 입관, 고, 입도, 위, 제왕, 도, 임치. 제나라 장수인 전도는 여기 또 푸른색을 칠했어야 되는데요. 전도는 쫓아서 함께, 그죠? 사실은 이것은 초나라를 따라 함께 조나라를 구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항우를 따라서 초나라를 따라 함곡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전도를 세워서 제왕으로 삼고 임치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임치는 지금도 이제 제나라 치박이라고 하는 도시죠. 제나라 수도였던 곳입니다. 자, 이게 보면 어떤 왕을 옮길 때는 사자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네요. 그리고 밑에 있던 장수졌던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네요. 고, 진, 소멸, 진고, 진, 소멸제, 왕건, 손, 전환, 항우, 방도, 하, 구조, 전환, 하, 제북, 수성, 인, 기병, 항우, 고, 입안, 위, 제부강, 도, 박양. 옛날에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바 제나라 왕의 왕건, 이제 제왕 전건이겠죠. 전건이 사람 건이 이름이겠죠. 건의 손자 전하는 다시 보세요. 예전에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제나라 왕 건의 손자 전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항우 방 도하 구조 항우가 바야흐로 강을 건너서 조나라를 칠 때죠. 그러니까는 전한 하제 하 제북성 제북 수성입니다. 전하는 제북 땅의 여러 성을 함락을 시켰다는 얘기죠. 떨궈내고 긴 기병 그 군대를 이끌고는 항우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항우는 전한을 세워서 제부광으로 삼고 박양 땅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사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항우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항우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네요. 같은 서술 방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영자, 수부항량, 우불궁, 장병, 종초, 격진, 이고, 불봉. 전영이라는 사람은 수차례
항량, 부는 저버릴 부자입니다. 등질 부자예요. 저버리다. 항량을 등지고 또 불금, 기꺼이 머무하지 않았다. 장병,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따라서 진나라를 공격하려 들지 않았다.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머무하려 들지 않았다. 불금은 달가워하지 않다. 머무하려 들지 않았다. 이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전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항우를 아주 괴롭히는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항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봉하지 않았었지만 결국엔 이 전형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볼 때는 항우의 실책 가운데 하나가 전형이라는 인물을 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직접 충성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봉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인물에게도 일정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안군, 진여, 기, 장인거, 부종, 입관, 연, 소문, 기현, 유공어, 조, 문, 기재, 남피, 고, 인, 환봉, 삼연.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해요. 성안군 진여라는 인물은 기, 장인, 장군의 인근을 버리고 달아나고 부종입간, 뒤조차 함곡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니 따라서 함곡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른이죠. 평소에 그가 현명하며 조나라에 공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평소에 누가? 항우가 누가? 진여라는 인물이. 그리고 문기재 남피 그가 남피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 일부러 이건 일부러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을 세워서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곳으로 남피로 말미암아 사면을 둘러서 봉해 주었다. 진여는 봉해 주었고 전형은 봉해 주지 않았네요. 어떤 원칙상에서 조금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항우 입장에서도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쓸모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봉해 준 거네요. 파군, 장, 매연, 매현, 공다, 고봉, 10만 후, 번군의 장수 매현이라는 사람은 공이 많았다. 그러므로 10만 호후에 봉해줬다. 이렇게 보면 일관된다 보면 아까 이 고자를 제가 일부러 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므로도 괜찮겠네요. 이게 훨씬 낫겠네요. 일반 이 문장 전체에서 그러므로 고자는 따라서란 정도의 의미로 다 일관되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호 후에 봉해 주었다. 항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항왕, 자립위, 서초패왕, 왕, 국은, 도, 팽성. 항왕은 스스로 서서 사실 이것도 자기 자신을 세워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런데 자신을 세워서라고 하기보다 스스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항우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멋대로 하려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뉘앙스 이 전체 문맥상에서 보면 항우가 지 마음대로라는 뜻을 이제 가진 것이 나으니까 항우가 스스로 서서 서초패왕이죠. 서초패왕이 되었고 국군에서 왕노릇하며 팽성에 도읍하였다. 앞에서는 다 사실은 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체가 다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거기에 하라고 시켜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긴 시킨 건 아니니까. 자, 이 기억을 다 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를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는 지도들은 보여드리는데 일단 큰 것만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합니다. 지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지도가 갑자기 크기가 조금 커지긴 해. 크기가 좀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서초폐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팽성이에요. 팽성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여기가 팽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우의 본거지고요. 항우가 9개의 군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9개의 군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지도를 찾아봤을 때 4개 정도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동해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건 지금 우리 텍스트는 안 나왔습니다. 설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탕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회음 쪽이에요. 회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들은 지금 한 군데씩을 줬어요. 아까 제가 은왕에 봉했던 그 조가가 이쪽에 있는데 다 각각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9개의 군을 관장하잖아요. 거의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사실은 이 항우가 자기의 판도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죠? 아까 유방에게 파촉과 그다음에 한중을 줬잖아요. 자기는 이 동쪽의 이 지역을 다 자기 관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볼게요. 아까 보면은 그 누구죠? 신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양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요 지역인데요. 신양은 바로 낙양 땅에다가 이렇게 봉해 주었었죠. 그죠? 그리고 경포라는 사람이 아까 있었잖아요. 경포. 경포 그 위치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가 재밌겠는데요. 경포는 뭐냐면 경포는 맨 밑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요. 구강왕. 여기 육당인데 여기 여기 육당이 여기 구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당, 육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경포가 봉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호북성이에요. 이거 호북성인데 여기 호북성이잖아요. 이거 호북성인데 요 아랫지역에 바로 이제 의제를 비롯해서 아까 형산왕하고 상산왕이죠.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지역에 이제 봉해지고 나중에 의제를 그 두 사람이 해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이 지도가 충분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조하는 정도로만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그 텍스트가 보이시죠? 글로 된 텍스트입니다. 다음 문장은 4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4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지 원년 4월 제후 파 희하 각 취국. 한나라의 원년 4월에 제후들이 희 땅 그 부근에서 이제 파에서 우리가 파단 말을 쓰잖아요. 끝나다, 회합이 끝나다 또 거기에서 이제 흩어져서 각 취국 저마다 자기 나라로 가게 되었다. 한지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기를 주도하는 것은 항우잖아요. 초나라의 원년 1년, 2년, 3년을 삼지 않고 한나라의 1년, 2년, 3년 이렇게 삼는 이유는 어쨌든 이 한나라는 이제 이후에 천하를 제패하고 중요한 어떤 이 왕조를 이루지만 초나라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갈지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초나라를 완전히 정리하기 바로 전에는 지자가 들어가지만 정리한 뒤에는 그냥 한원년이라고 이렇게 한5년, 6년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지자가 들어간 부분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초나라의 상황, 현재의 판도를 설명하는 데서는 주도하는 것은 초나라지만 어쨌든 왕통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왕조의 통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나라가 중심이잖아요. 한나라가 중심이라서 한이라는 걸 내보이면서 아직은 한나라의 세상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통선은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해서 그걸 약간 표시하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나라 원년 4월에 몇 년이냐면요. BC 206년쯤 됩니다. BC 206년에 제후들이 히땅 부근에서 파에서 이랬습니다. 히하라고 하는 하자는 우리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446페이지에 맨 끝에 세근주가 나오는데요. 원래 히라고 하는 건 물리름이에요. 물리름인데 하라고 쓴 이유는 만약에 이제 낙하, 허하처럼 그 부근을 뜻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하자를 쓰면 안 되고 상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쓴다라고 하는 용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조금 이게 물이름으로 보기보단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사고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풀었냐면은 휘자로 봤어요. 휘 지위하다 이제 지위하다. 이거는 안사고라고 하는 역사학자인데요. 맞아. 그래서 휘하라고 하면은 누구의 지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항우의 지위 아래에서 이제 다 지위를 받고 나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으로 두시고요. 1번은 지명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의 431면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우가 드디어 들어갔다. 어디로? 함곡관으로 들어가고는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지우희서라 그랬어요. 희수의 서쪽, 희서도 지명이 되죠. 희서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라고 하는 물 이름인데 물이 있는 그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처럼 썼던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희가 그런 뜻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명으로 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안사고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휘로 보더라. 그러니까 희하고 휘를 서로 통가자로 봐서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석으로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왕 출지국 사인 사의제왈 고지 제자 지방 천리 필거 상유 네 시사죠. 제가 사자하고 사자가 두 개 쓸 때는 앞에 거는 사신본을 시로 우리가 한번 일관되게 읽어보자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자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시사, 사의제, 장사, 침현. 그리고 이거는 취자가 아니고 촉자인데 지금 이게 한글 파일에는 촉자음으로는 이 글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늘 입력했습니다. 재촉할 촉자와 같습니다. 이거는 이 글자예요. 촉의제행, 기군신, 초초, 배반지,
내 음령 형산 임광왕 격살지 강중. 항우의 최대의 실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항우가 나와서 항우도 이제 거의 모임이 때 나오는 거죠. 치고 나라를 가면서 사람을 시켜 의제를 옮기도록 하면서, 자, 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자를 썼다라는 것을 앞에서 봤었죠. 똑같습니다. 의제를 옮기는 겁니다. 고지 제자, 옛날에 제왕이 된 사람은 지방천리, 땅이 사방으로 천리가 된다. 필거상류라. 상류의 유자는, 요 유자는 놀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요 유자하고 동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물의 상류 지역에, 하류가 아니라 물의 상류 지역에 살더라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드시 상류 지역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에 사신을 보내어 의제를 옮겨 장사 치면에 두도록 하였다. 즉 사람을 보내 의제를 장사 치면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촉의제행, 의제를 떠나도록 재촉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재촉을 하자. 기군신, 초초, 배반지, 그 여러 신하들이 차츰차츰 그를 등 돌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신이라는 게 누구의 군신일까요? 이 기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 지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건 이제 항우겠죠. 항우의 여러 신하들이 점점 이제 항우를 배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의제의 신하들이 배신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우의 신하들이 점점 이제 항우를 등을 돌리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의제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상징적인 존재를 이제 좀 박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항우의 신하들이 점점 조금씩 그를 등돌리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리고는 몰래 형산 임강왕, 형산왕과 임강왕으로 하여금, 요 영자는 하여금 사자와 같습니다. 하여금 격살지 강중, 양자강 아니죠. 장강 안에서 그를 쳐 죽이도록 했다. 이거는 바로 의제겠죠. 의제입니다. 한왕성 무군공 항왕 불사 지국 여 구지 팽성 폐이후 이유살지. 한왕성은 군공은 없었다. 사실 한왕성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왕노릇하게 했었잖아요. 군공은 없었고 항왕이 그로 하여금 그를 나라에 가도록 하지 않고, 이 갈지자입니다. 이거는 영어의 고예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게 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팽성으로 와서 데리고 이르는 거죠. 자기의 본거지까지 끌고 온 겁니다. 왕이었는데. 그리고는 그를 패치해 두고는, 즉 왕에서 내린 거죠. 공후백자남에서 왕에서 후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후로 만들고는 이거는 시간이 이윽고 지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글자 말리리자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접속사로 많이 쓰입니다. 이윽고 우 또한 살지 그를 죽였다. 너무 피를 많이 묻히네요. 그죠? 항우가. 장도지국 인축 항광 지요동 광 불청 도 격살 광 무종 병 왕 기지 됐어요. 장도할 때 장자가 앞에는 이런 이장자가 아니고요. 그냥 장자였거든요. 이 착할 장자 있죠.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다른 걸 찾아봐도 요게 맞더라고요. 장도할 때 이 도자가, 장도할 때 이 장자가. 그래서 요 장자를 쓴 것은 옥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석에서 특별히 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걸 보면은 이 장자와 이 장자가 서로 이 사람 이름자에 서서 넘나들었던 모양입니다. 장도가 지국 그 나라에 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한광을 내쫓아서 요동으로 가게 했다. 요동으로 가게 했다. 이 원래 이 장도라는 사람이 어디에 봉해졌었죠? 기억하세요? 봅시다. 장도가 원래 연왕이었죠. 연왕으로 봉해졌었어요. 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왕이 누구였냐면 한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장도가 지금 연땅으로 지금 이제 연왕으로 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광을 원래 옮겨가지고 요동왕으로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장도를 거기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도가 그 나라로 가서 그로 말미암아 한광을 내쫓아 요동으로 가도록 시켰는데 한광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 헤어지기 전에 모두 이렇게 분공을 하고 각 나라로 임명한 것은 항우가 시킨 것일 뿐이지 그적인 사람이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광불청 한광이 듣지 않자 장도가 격살 한광을 쳐 죽였다. 무종 땅에서 쳐 죽이고는 아울러서 그 땅을 왕노릇하였다. 그 땅에서 왕노릇하였다.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의제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제왕들은 땅이 사방천리다. 제후들이 원래 그랬었죠. 천자는 사방 땅이 그죠. 이게 지방천리였는데 반드시 상류 땅이 거처했다고 해놓고 나서는 장사의 치면이라는 곳으로 옮겨놓고는 가도록 하고는 의제를 빨리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몰래 형산왕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일부러 조금 여기 올리면 써놨어요. 형산왕 오예라는 사람하고 임강왕 공호를 시켜가지고 이제 쳐 죽이도록 한 거죠. 형산왕은 그때 누구냐면 항우를 도왔던 인물이죠. 또 공호는 의제의 주국을 지냈던 인물이죠. 그 의제를 모셨던 인물인데 결국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제를 죽이도록 하네요. 그 강릉 땅에서 도읍을 했던 사람인데 강릉이 형주예요. 형주는 여러분이 잘은 모르셔도 삼국지를 읽으신 분이라면 형주 자사를 지냈던 유표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 남쪽 그 지역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아까 자기하고 도와주지 않았어. 사실은 이제 봉하지 않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죠. 제 나라의 전형이라는 인물이죠.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형이 좀 활약을 합니다. 전형이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진여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다 들어갈까요? 잠깐만 조금 글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줄이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면에 보시는 게 좋아서 들어갔네요. 조금 글이 작아져서 보시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전형 전형문 항우 사 제왕불 교동 이립 제장 전도위 제왕 내 대노 불궁 견 제왕지 교동
인, 이제 반, 영격, 전도 그랬습니다. 전영은 소식을 들었어요. 항우가 사제왕불, 현재 제왕인 불을 옮겨서 교동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여기까지네요. 옮기고 그리고 이립 제왕, 제장 전도를 세워서 제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됐습니다. 항우가 제왕 불을 교동으로 옮기고 제장 전도를 세워서 제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이에 대노 크게 성을 내고는 붉은 견 제왕지 교동 제왕으로 하여금 이 견자는 파견할 견자죠. 사자와 같습니다. 제왕을 파견하여 보내어 교동으로 가도록 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고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왕으로 하여금 교동으로 가게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내친김에 이 제나라로서 반란을 일으켰다. 제나라의 병력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들어서 반란을 하고는 영격 전도를 받아쳤다. 영자는 맞받아 쓰다는 얘기다. 맞받아서. 원래 영자는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다. 그러니까 맞받아 쳤다. 전도 주초, 전도가 초나라로 달아났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초나라로 달아났다. 제왕, 불, 외, 항왕, 내, 망지, 교동, 취고. 그런데 제왕은 겁이 났어요. 제왕 전불은 항우가 두려워서 이에 도망하여 이게 뭡니다. 이에 도망하여 교동으로 가서 그 나라에 나아갔다. 은이죠. 이에 도망하여 교동으로 가서 그 나라로 나아갔다. 전영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전영이 누하여 뒤조차 쳐서는 그를 증묵에서 죽였다. 했습니다. 증묵은 거의 산동성 저 끝이에요. 끝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로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인, 자립, 위, 제왕, 이, 서, 격살, 제부광, 전왕, 병, 왕, 삼재. 전형은 이로 말미암아 자립, 스스로 서서 제왕이 되고는 그리고는 서쪽으로 가서 제부광 전환을 쳐 죽이고는 아울러 삼재에서 왕노릇하였다. 왜 삼재이죠? 왜 삼재일까요? 일단 제북을 쳤으니까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제북. 그 다음에 어떻게? 원래 제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동지역이 있어요. 교동지역. 교동지역이. 이게 교동지역인데 이게 거의 증묵당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합쳐서 삼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제는 뭐다? 삼제는 뭐다? 본래의 제나라. 그다음에 제나라 제수 북쪽이죠. 제북쪽이죠. 그다음에 교동지역. 이 세 개를 합쳐서 삼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삼제를 모두 차지해서 왕노릇한 게 누구다? 전형이라는 인물이다. 이 바로 밑이 어디예요? 초나라예요. 그러니까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체 그 판도에 가장 맞붙어 있는 지역에 바로 전형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영여 팽월 장군인 영반 양지. 전형은 팽월이라는 사람에게 장군의 인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반양지 양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 이런 어떤 수완도 갖고 있습니다. 진여, 음사, 장동, 하열, 세, 제왕, 전영왈. 이제 제왕은 누구인 전영이에요. 왈, 항우, 위, 천하제, 불평, 금, 진왕, 고왕, 추지, 이왕, 기, 군신, 제장, 선지, 축기, 고주, 조왕, 내, 북, 거대, 이위, 불가, 문, 대왕, 기병, 차, 불청, 불의, 원, 대왕, 차, 여병, 청, 이, 격상산, 이복, 조왕, 청, 이국, 위, 한패.
진여가 몰래 사실 진여는 항우를 도와주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현명하다라는 이 소문이 있었고 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그곳에서 일정하게 자리를 차지하도록 했었죠.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 보면 마지막 부분 어디쯤에 나오죠? 볼까요? 예. 성왕군 진여는 장군인을 버리고 들어갔고 쫓아서 입관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조나라에 대해서 좀 공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남피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걸 중심으로 일정하게 이 자리를 봉해 주었던 거죠. 사실 요 진여하고 나중에 나오는 장이라는 인물은 다 조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진여가 있고 장이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친한 친구였는데요. 나중에 갈라집니다. 자, 진여가 몰래 장동과 하여를 시켰어요. 이건 사람 이름일 때 열로 읽은 거고요. 이 세자는 간세할 세자입니다. 그죠? 장동과 하여로 하여금 제나라 왕 전영을 간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 거죠. 항우는 위 천하제, 항우가 천하의 제가 되는 것이 제라는 것은 원래 총재하다, 다스리다라는 거거든요. 천하를 지금 전체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의 천하제됨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항우의 천하제됨이 공평하지 않으니 이런 얘기죠. 천하에서 총재를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이제 모두 이 왕은 왕 노릇하게 하다라는 동사고요. 고왕은 이 목적어겠죠. 그러니까 추지,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누추한 땅에서 옛날 왕들을 왕노로 시키고 이왕기 군신 제장 자기의 여러 신하 여러 장수들을 좋은 땅에서 왕노로 시켰다는 얘기죠. 서로 대가 되는 말이죠. 왕, 고왕, 추지, 왕기, 군신, 제장, 선지. 축기, 고주, 조왕. 그래서 자기의 옛 주군인 조왕을 내쫓아서 이에 북쪽으로 가서 대땅에 거처하도록 하고는 한다. 나는 진염대 자기 이름이죠. 나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생략이 된 거죠.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 대왕 기병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은 불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청자는 받아들일 청자입니다. 의롭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난 들었다. 부디 원컨대 대왕께서는 여병 진여 자신의 군대를 바탕 삼아서 미천 삼아서 청컨대 그로서 즉 자기의 군대로서 상산을 치기를 원합니다. 상산이 누구예요? 장이에요. 그죠? 사실 상산이 그죠? 장이에요, 장이. 그리하여 이복 조왕 그로서 조나라 왕 헐이죠. 아까 조헐이죠. 헐을 회복 복원하기를 바랍니다. 다 걸리는 거죠. 부디 해주십시오. 사실 다 걸리네요. 그러니까 부디 대왕은 저의 군대를 바탕 삼아서 미천 삼아서 청할 건데 그로써 상산왕을 치고 그리하여 조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컨대 그로스로 나라로서 한패를 삼도록 바랍니다. 이 나라는 누구냐면 조나라입니다. 회복된 조나라죠. 회복된 조나라로 한패, 막을 한자, 가릴 패자니까요. 당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막아내는 울타리로 삼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왕, 전형이죠. 제왕 허지. 전형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인하여 변병지조 병사를 파견하여 조나라로 가도록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음 사자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견자로 쓴 거겠죠. 심부름 시킬 때는 사자, 사신 보낼 때 사자, 전체를 이로 돌아가는 사자를 쓰지만은 그러니까 주로 군대를 파견하든가 또 어딘가를 사람을 보낸다고 할 때는 견자를 쓰긴 하네요. 우리가 그 단군 왕검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견왕이지라고 했죠. 하늘을 다스리는 이제 한인, 환인이죠. 그러니까 환인이 이 자신의 아들이 아랫세상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견왕이지라. 견자는 요거 쓰고요. 왕이지랬죠. 그를 파견하여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여금 사자에 맞는데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파견한다는 의미를 조금 집어넣기 위해서 보내다라는 뜻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견자를 쓴 거죠. 지녀 실발 삼연병 여제 병력 격 상산 대파지. 지녀는 모두 죄다 사면의 세 고을의 병사들을 다 발동시켜서 제나라와 더불어서 힘을 합해 상산을 공격하고는 크게 그것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장이가 상산왕이었잖아요. 장이가 달아나서 이 사람은 초나라로 안 가고 한나라로 귀의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의 질책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한나라로 귀의한 거죠. 진여영 고조왕 헐어대 반지조 조왕 인입 진여 위대왕. 진여는 옛날의 조왕인 헐을 맞이해서 대땅에서 맞이하고는 돌이켜 조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대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진여는 옛 조왕이었던 헐을 대땅에서 맞이해서는 돌아와 조나라로 갔다. 조왕은 그로 말미암아 진여를 세워서 대왕으로 삼았다. 넌 거기서 다스리도록 해라라고 한 거죠. 여기도 한번 저기를 볼까요? 그 지도상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부분이 있나 볼게요. 한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교동 삼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삼제 지역인데 그냥 볼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까 제북이 있었잖아요. 제북. 제왕이 있었고 교동왕이 있었잖아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는 자 보시면 제북은 원래 박양 땅에 이제 도읍을 세웠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북왕이라고 있죠. 잘 아시죠? 태산이 있네요. 태산이 있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아까 설군이라고 아까 이 구군에 들어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항우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갔던 치세 범위 안에 들어갔던 곳인데 여기에 노나라가 있고 옛날에 곡부가 있던 곳이네요. 춘추 시대 때. 그러니까 곡부 지역의 설당. 이게 설당이라는 말은 우리 노노나 맹제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요거예요. 여기 요거 바로 붙어 있네요. 그죠? 제북 땅이 붙어 있어요. 제수 북쪽이잖아요. 이게 제수인데 그다음에 임치가 여기에요. 임치가 요건데 여기 수도죠. 이게 제왕입니다. 제왕이 있고 그다음에 교동은 어디냐면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에요. 증묵현이라 여기 교동왕이라고 있죠. 교동왕 증묵. 아까 증묵에서 이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삼제라고 그랬죠. 삼제. 그죠? 삼제라고 아까.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삼제 땅과 이 지금 항우의 이 치세 범위인 이 구군 지역이죠. 이게 팽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딱 맞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항우가 서쪽으로 서진을 해서
이제 그 유방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늘 항상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후방을 정확하게 이제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지금 쓸모가 있는 것 같고요. 이해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크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게 제 나라 땅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오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449페이지 부분인데요. 자, 이제 조용히 지금 이제 유방이 조금씩 이제 동진하고 있습니다. 시시 한환정 삼진 시시 환정 시시 한환정 삼진 이때 한은 다시 삼진을 평정했다. 삼진 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더듬어 볼까요? 기억을요. 바로 이제 그 세 사람의 왕이 있었죠. 세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안을 옹왕으로 만들어서 패구 땅에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마은을 역양 땅에 임명을 했고 세왕으로 삼았고요. 동해라는 사람은 고노 땅에다가 임명하면서 적왕으로 삼아가지고 진나라에 항복했던 장수 세 사람을 진나라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만든 거죠. 관중 땅을. 이걸 통해서 한나 유방이 남정 땅에서 촉당을 벗어나서 중원으로 오는 것을 막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한나라가 즉 이 유방이 다시 삼진 땅을 도로 평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중 땅을 다시 차지했다라는 거죠. 항우문 한왕 개 이병 관중 차동 제조 반지 대노. 항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왕이 모두 이미 관중을 병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차동, 장차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자는 장차 앞으로 뭐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장차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었죠. 동쪽과 서쪽이라는 방향성 나오는 글자는 이 항우 봉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서라는 말은 항상 유방이 동지나 서진한 서라는 말은 동쪽이 아닌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갑자기 이게 동쪽이 되면 안 되고 서쪽이 돼야 되죠. 서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다음에 풀어오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동쪽에 지금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갑자기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전체 중국 지도에서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팽성이 있고 이쪽에 지금 초왕이 있잖아요. 이제 한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관중 땅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관중 땅 이쪽이면은 항우가 이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동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차동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항우가 가야 될 방향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항우가 뭐라 그랬죠? 서초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서초라고 했죠? 동쪽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거 제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숙제 삼아서 저도 다음 시간에 더 고민해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동쪽과 서쪽, 왜 서초패왕인지, 서초의 패왕이잖아요. 동초가 아니고 서초패왕이란 말이죠. 왜 서초인지, 그리고 차동이라고 했는지. 근데 제나라고 조나라가 지금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왕과 맞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제나라와 조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나라의 누구요? 진여. 제나라의 누구요? 전영. 이 두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에게 지금 사실 이제 서로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사실. 방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 천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하고는 동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여기 계시면 여기서 볼 때는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기도 해요. 동서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죠. 혹시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목민들이 보는 지도의 동서가 이 정착민들이 보는 지도하고 다르다고 하는 유목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 기억이 나거든요.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의 방향과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맞붙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제나라와 조나라가 지금 반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크게 노했습니다. 네, 이 고오령 정창위 한왕 이 거한 이에 옛날 오나라 땅의 오지역의 그 뭐 다스렸던 사람인 정창을 한왕으로 삼아서 이 거한 그로써 한나라와 맞서 싸우게 했다. 한나라가 바로 그 중원의 가운데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공각 등으로 하여금 팽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팽어는 앞서 전형이 바로 팽월에게 이제 장군의 인을 주고서 양 땅에서 반란 일으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팽월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팽월, 패소공각 등 오히려 팽월이 소공각 등을 패배시켰다. 이 소공이 바로 이제 일종의 지명이에요. 우리가 유방도 패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벼슬을 맡은 사람들을 부를 때 관명에 공자를 많이 썼나 봐요. 특히나 이게 초나라가 보통 그랬었고요. 그래서 초나라의 이제 이 현령들을 보통 공이라고 불렀답니다. 게다가 초나라 한나라 이 사이에는 관명들이 초나라 제도를 많이 따랐는데요. 그래서 한왕이 패땅에서 일어나서 패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초나라는 소공도 있고 설공도 있고 담공도 있고 유공도 있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소땅에서 일어난 어떤 이 벼슬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패배시킨 겁니다. 한사 장량이 등장하네요. 항상 이 장량은 일종의 기획과, 좋은 말로 하면 기획과, 나쁜 말로 하면 모략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사 장량 순한 내유 항왕서왈 한왕실지 욕득관중 여약 즉지 불담동. 여기 동인데 맞는데요. 이 동방향이 이게 지금 좀 애매하네요. 아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문자를 여기까지 끊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한 왕이 다시 삼진을 평정했다. 항우는 한 왕이 모두 이미 관중 땅을 병합하고는 장차 동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일이 틀린 거네요. 그죠? 동서의 방향을 제가 유목민과 정창민이 보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르게 이건 그냥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보는 동서의 방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계속 봐왔는데 좀 이상하다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왕이 모두 이미 관중 땅을 병합해서 장차 동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 또 들었어요. 이걸 들은 거죠. 제나라와 조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던 소식을 두 가지 상황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크게 화를 냅니다. 일단 유방도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달리 말하면요. 또 제나라의 전형과 조나라의 진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에 옛 오령 정창을 써이 이위구문이죠. 한왕으로 삼고는 그로써 한나라를 막도록 하였고 또 이 소공각 등으로 하여금 요겁니다. 하여금 사자와 같아요. 많이 나오네요. 우리 견자도 있고 령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역의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들로 하여금 팽월을 치게 했다. 근데 팽월이 소공각 등을 패배시켰다. 한나라는 장량을 시켜서 한이라는 지역을 이 순은 경략하다는 뜻입니다. 돌다란 원래 돌순자잖아요. 돌다란 뜻인데 이땐 돌다란 뜻을 넘어서서 경략하다는 뜻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에 항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한왕은 실직했다. 자기의 직무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실직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 약속된 땅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래서 욕득 관중을 얻기를 원하는데 약속대로 한다면 곧 멈추고는 감히 가지 않을 것이다. 한왕은 원래 어쨌든 관중 땅에서 왕노릇 했어야 되는데 실직했다. 약속대로 땅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주 대담한 발언입니다. 사실 이건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서 상대를 이제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이재량 반으로 서유항왕왈 제욕여조 병멸초 제나라와 양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제나라하고 양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죠. 그죠? 사실 양 땅에서 반란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팽월이죠. 그죠? 제나라는 누구예요? 전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 요 두 가지를 굳이 본다면 전형이 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양보다는 조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나라로 써야 되는 글자를 잘못 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단 동일합니다. 굳이 양 땅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제 나라하고 이게 동등하게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이 양 땅에서 팽월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버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제 나라 이 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나라의 판세죠. 그래서 이 양은 조나라의 오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양으로 돼 있으니 일단 놔두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조나라로 봐야 된다. 조의 오자일 가능성이 크다. 제와 조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편지로 항왕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제 나라는 하고자 한다. 조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다. 사실 조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요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맥락상. 초이 차고 무서이 이 북격제. 초는 이 까닭으로 그럽니다. 이 까닭으로 이 연고로 무서이 서쪽으로 가려는 뜻을 품지 못한 채 이런 얘기죠.
북쪽으로 가서 제나라를 쳤다. 아까 제 지도상에서 바로 이 북쪽에서 나를 자꾸 압박을 하니까는 지금 이제 그 유방을 사실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한 채로 지금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징병 구강왕 포였습니다. 군대를 불렀는데 그래서 구강왕 경포죠. 영포. 구강왕 경포에게서 군대를 징발했다. 밑에 있는 군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제. 즉 제나라가 위에 있고 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구강왕 경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군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포, 칭질, 불왕, 장, 사, 장장, 수천인 행. 경포는 칭질, 이 칭자는 핑계된 뜻입니다. 핑계. 그래서 병을 칭탁하고 우리 칭탁하다 그러잖아요. 칭탁하다. 칭탁하다. 이게 사실 핑계대고서는 가지 않은 채 장군으로 하여금 거느리다. 이거는 명사고 이건 동사입니다. 장군으로 하여금 수천 명을 거느리고 가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AB예요.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장군으로 하여금 B 하도록 했다. 장군으로 하여금 수천인을 데리고 거느리고 가도록 했다. 항왕 유차 원포해라. 항왕은 이로 말미암아 항우는 이로 말미암아 경포를 원망했다. 항우는 이로 말미암아 경포를 원망했다. 직접 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 거죠. 한지 2년동 한나라 2년 겨울에. 자,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재밌냐면요. 아까 이 항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판세를 자기가 쥐락펴락 했잖아요. 그래서 한지 원년 4월에 드디어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히땅 근처에서 이제 헤어져서 각각 자기 나라로 갑니다. 한왕이 이제 봉해진 것도 그 즈음인 거죠. 그러니까는 항우의 그러니까 연호는 한나라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항우가 이제 완전하게 정권을 이게 권력을 틀어쥐고 한왕을 임명한 거니까 한왕의 1년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항우가 1년 항우의 1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1년 사이에 다시 이 유방이 관중 땅을 차지한 거예요. 밀려난 것 같았던 이 유방이 다시 치고 올라온 것이고요. 그 2년 겨울에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또 제나라도 반란 일으키고 조나라도 반란 일으켰던 겁니다. 한지 2년 동, 한지 2년 겨울에 한 2년 겨울에 항우, 수, 북지, 성양, 전영, 역장, 역장병, 회전 항우가 마침내 북쪽으로 성양 땅에 이르렀고 전영도 또한 장병 술목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모여서 싸웠다. 회 앞에 싸운 거죠. 전영 불성, 주지 평원, 평원민 살지. 전영은 이기지 못하고 1대1로 못 이길 것 같아요. 달아나서 평원 땅에 이르렀는데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 누굴 죽여요? 전영을 죽인 거죠. 수, 북, 소위, 재성, 재성곽, 시록, 개, 갱, 전형, 항졸, 개로, 기, 노약, 부녀. 드디어 이게 다 누구냐면 항우의 주어는요. 항우가 북쪽으로 가서 제나라의 성곽과 시록, 제나라의 성과 집들을 불태워 없앤 거죠. 이라고 하는 글자는 평평할 이자로 했었죠. 즉 울퉁불퉁했던 것을 쫙 펴가지고 즉 모든 건물들을 다 땅과 높이가 같은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잿더미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모두 갱자는 묻을 갱자입니다. 전형의 군 항복한 병졸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하여간 이 항우는
이 항복했던 사람들, 자기 조금이라도 저항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가차없이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로 매일 메어놓을 계자로 포로죠. 그의 늘 어린 나이 들거나 연약하거나 또 여인들을 묶어 포로로 만들었다. 순재, 지, 북해, 다소, 잔멸, 제인, 상취, 반지. 순자 또 나왔어요. 순이라는 것은 뭐다? 경략하다. 그건 제나라를 경략하면서 북해까지 이르는데 지명이에요. 북해까지 이르렀는데 다소 잔멸, 잔멸하는 바가 많았다. 즉 완전히 쓸어버려 없애버리는 바가 많았다. 제인, 제나라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취자는 모일 취자입니다. 모여서 거기에 반발하였다. 어시, 이에 전형제, 전횡, 수, 제, 망졸, 득 수만인 반성향. 전형의 동생이었던 전횡이 제나라의 망졸, 도망했던 병졸들을 다 병졸 수를 거두어서 수만인을 얻었다. 이랍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에 전형의 동생 전형이 제나라의 망조를 수거한 거죠. 수습한 거죠. 수습하다. 수습해서 수만인을 얻어서 반성향, 성향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항왕이 인, 그로 말미암아 유, 머물면서 연전, 싸움을 이었지만 미능하, 아직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네요. 항왕이 그로 말미암아 머물면서 연이어 싸워도 괜찮고요. 싸움을 연이었지만 미능하, 아직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했습니다. 성향이라는 지명이 나오나 볼까요? 한번요. 제가 찾아볼게요. 봅시다 한번. 이 지도가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 한지, 원년, 한지, 이년 해가지고 보통 한원년 혹은 아니면 한이년이라고 해야 될 것을 갈지자를 중간에 넣었잖아요. 그 넣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사실은 항우의 세상이잖아요. 초나라의 세상인데 그런데 초나라의 세상이지만 이것을 한나라 유방의 연호를 활용을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갈지자를 넣어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한 몇 년이라고 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약간 이게 특별히 썼던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두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취지에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